네, 오늘의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핫이슈 나우 시간입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오는 6월까지 보육 현장 업무 경감 추진 대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보육 담당관 김창현 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육교사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었죠. 실제로 하루 근무 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무 환경이 어떻습니까? 네, 저기 그 국책연구소인 그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이제 그 업무 시간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사 내용을 보면 한 평균 9시간 30분 이상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아마 한 10시간 이상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 근무 시간보다도 근무 강도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업무가 어디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빡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민간 어린이집은 160만 원에서 170만 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약 한 180만 원에서 190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장시간 동안 업무 강도가 높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일일 업무가 10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근무 시간 내에 할 수 있기는 한가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일 외에 또 어떤 업무들이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보육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 각종 서류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법에서 요구하는 거, 지침에서 요구하는 거, 그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 이제 보는 이런 각종 서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같이 기본적인 이제 보육 업무 이외에 청소, 그다음에 식자재 검수, 그다음에 간식이나 식기를 갖다 가져온다든지 또 회계 관련 업무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과도한 업무량을 줄이겠다라는 정책을 내놓고 계신데요. 교사들의 그 과도한 업무가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업무가 이제 과도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겠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그 분노로 이제 연계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폭발해서 이제 아동 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업무 분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사실상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업무 분담 방식이 달라서 그걸 또 추진하려면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는 이게 이제 그 위에서 아래로 저희가 업무간 소화가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전의 방식은 주로 이제 위쪽에서 이제 파악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보육교사 눈높이로 그 업무들을 봐서 위에서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을 저희가 취했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법이나 규정에 돼 있으면 이 법에 있어서 안 된다, 규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저희가 내용을 봐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조치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할 사안이라면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교사 1인당 할 수 있는 일이 100이라면 이 100을 조금씩 분산을 시켜서 좀 줄여주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인력 충원은 저희가 기존에도 이제 그 보육 도우미, 비단임 교사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업무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데는 기존에 이제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 200억 원 정도 예산이 해마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대하려면 예산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정부의 지원도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서울 시립
그러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의 결과물에 따라서 좀 이제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은 이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무화할 수 있고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개발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그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업무가 줄어드는 보육 교사 입장에서도 반기실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학부모님들도 역시 반길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5월 말 정도까지 초안을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 각계 이제 각층이 이제 참여하는 이제 토론회를 거쳐서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해서 한 6월 말까지는 최종안을 저희가 마련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한 7월 정도부터 이걸 시행을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서울시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업무량을 줄이는 것으로 일단 파악을 하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 현장에서 계속해서 지적했던 내용들이고요. 정말로 이런 아동학대가 이런 서울시의 또 정책으로 인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많은 또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보육 담당관 김창현 팀장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